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권이 공동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2027 세계 대학 경기 대회 하계 유니버시아드 개최지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 결정됩니다. 충청권 4명의 시도지사 등 대표단이 현지에서 열띤 득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만약 유치에 성공한다면 충청권은 처음으로 국제 규모의 스포츠 대회를 치르게 됩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2027년 세계 대학 경기대회 개최를 놓고 경합 중인 곳은 충청권 4개 시도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입니다.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은 현지 시각으로 내일 오전 9시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집행위원회를 열어 개최지를 결정하며 한국 시간 밤 8시쯤 최종 발표가 예상됩니다. 후보지별 프리젠테이션을 가진 뒤 22명의 집행위원이 투표를 실시해 다수를 얻은 곳이 개최지가 됩니다. 대전과 세종시장, 충남북지사 등 대표단은 현지에 나가 집행위원들을 상대로 열띤 득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니버시아드를 유치했던 게 2003년도에 대구, 그리고 무주, 전주, 동계, 15년도에 광주에서 했으니까요. 근데 전부 다 성공적으로 잘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은 이에 앞서 지난 8월 대전과 세종 등 경기장에 실사단을 보내 현지 여건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평가에서 노스캐롤라이나는 경기장이 이미 완공돼 있고 듀크대 등 명문대가 다수 있는 게 강점으로 꼽히지만 2028년 하계올림픽이 미국에서 열리는 게 약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반해 충청권은 개폐식장 대회장이 아직 건설되지는 않았지만 지자체의 재정 지원과 안전성, 우수한 IT 환경 등은 비교 우위에 있는 걸로 평가됐습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란 이름으로 잘 알려진 세계 대학 경기대회는 2년에 한 차례 개최되며 국내에서는 1997년 무주 전주 동계대회와 2003년 대구 하계대회, 2015년 광주 하계대회가 열린 바 있습니다. 충청권이 대회 유치에 성공할 경우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150개 나라 15,000여 명의 선수들이 찾게 됩니다. 또 개회식은 대전에서, 폐회식은 세종에서 열리며 종목별로 4개 시도 30곳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대회 개최를 통해 체육시설 확충 등 2조 7천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와 1,500여 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기대되며 무엇보다 국제종합경기대회가 충청권에서는 처음인 만큼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내일 충청권이 개최지로 선정되면 4개 시도는 내년 초 중앙정부와 조직위원회를 꾸려 본격 대회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아산시가 경남 창원시, 대구 달성군과 함께 국립경찰병원 분원 후보지 1차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충남도는 경찰청의 경찰병원 분원 부지평가위원회에서 아산시 초사동 경찰타운이 전국 20여 개 후보지 가운데 3곳을 뽑는 1차 심사를 통과해 이달 말 진행되는 2차 평가에 도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경찰병원 분원의 아산시 설치는 대선 공약으로 발표됐지만 경찰청이 갑자기 전국 공모를 실시해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충남도는 공모 절차에 응하면서도 경찰청의 대선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3살, 1살짜리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휘두른 둔기에 맞아 머리와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이웃들이 부모의 학대 정황을 알아채고 경찰에 수차례 신고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리적인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이 분리 조치 없이 돌아간 사이에 끔찍한 폭행이 이뤄지고 말았습니다. 조용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에서 3살과 1살 배기 아기가 아빠와 의붓 엄마에게 둔기 등으로 학대 폭행을 당한 건 지난 1일 새벽. 이웃들은 그전에도 집안에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여러 차례 했고 경찰도 그때마다 다녀갔다고 말합니다. 너무 싸움이 심하다고 애들 보는 소리 다 해서 누가 신고했나 봐. 그때는 또 왔어. 경찰이라고 하면서 사진 보여줘. 여러 차례 신고하다 보니 주민들은 이번엔 확실히 대처하라고 경찰에게 다짐받듯 부탁했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스러워서 누군가 신고했는데 우리 집에 이렇게 찾아왔단 말이야. 내가 빨리 오세요. 애들이 위험하니까. 애들도 울고 있었고.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니 조속하게 처리하시라고. 하지만 경찰은 번번이 정황만 있을 뿐 물리적 피해가 보이지 않는다며 되돌아갔고
확실한 분리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결국 사건 당일 부모가 휘두른 둔기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지고 부모가 구속된 뒤에야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업해 적극적으로 피해를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뭐 두어 번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랬다면은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되고 아이들이랑 대화도 하고 지켜도 보고 부모랑 관계를 확인도 하고 관리를 해야죠. 지난 8일 대전 서구에서 생후 9개월 된 아기가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사건 역시 병원에서 영양실조와 탈수 등을 확인한 뒤에야 30대 엄마가 굶기고 방임한 혐의로 긴급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반복되는 아동학대에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충남 당진에서 40대 남성이 헤어지자는 연인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여성은 상반신에 2, 3도의 큰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이 도주 중인 남성을 뒤쫓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급차 한 대가 쏜살같이 지나가고 뒤이어 경찰차도 긴급 출동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하주차장 바닥엔 소화분말이 가득합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당진시 읍내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2층에서 40대 남성 A씨가 연인 사이인 여성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겁니다. 남자가 쫓아다니면서 막 말리고 막 그렇게 소리 지르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딴따이니까 불과 한 3, 4분 사이에. 이 상황을 우연히 발견한 인근 주민이 소화기로 급하게 여성 B씨의 몸에 붙은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목과 가슴, 팔 부분에 2도에서 3도의 큰 화상을 입고 인근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별 통보를 받은 A씨가 B씨에게 찾아가 말다툼을 벌였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성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자신의 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번호에 대한 수배를 내리고 A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지난 9일 천안시 동면 종오리 농장에서 의심 신고를 받고 검사한 결과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됐습니다. 고병원성 AI 판정에 따라 방역당국은 즉시 해당 농가를 포함해 반경 500m 안에 있는 농가의 오리 17,000여 마리에 대해 살처분에 들어갔으며 반경 10km 이내의 방역대에 포함된 40여 농가 101만 마리의 가금류에 대해서도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방역 상황 점검 등 총력전에 나섰으며 도내 가금 농가는 소독과 방역, 예찰 활동의 행동 지침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전에서는 전국 최초로 현금 없는 버스를 지난달부터 전면 시행했습니다. 교통카드로만 버스비를 내야 하고 카드가 없을 경우엔 버스비를 계좌번호로 송금해야 하는데요. 어르신과 장애인 같은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입금 여부를 이용자의 양심에 맡기고 있어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현금 없는 버스를 전면 운영 중인 대전시. 9월부터 현금통이 아예 사라져 교통카드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현금만 가지고서는 버스를 탈 수 없는 걸까요? 잠시만요. 여기 명함에 있는 계좌번호에다 입금해 두시면 됩니다. 현금을 가지고 타니 계좌번호와 QR코드가 적힌 카드를 받았습니다. 현금을 내는 대신에 이 계좌로 입금을 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QR코드를 스캔한 후 계좌번호를 복사해 송금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당황은 좀 하시는데 지금은 좀 많이 더 알고 계셔서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시는 편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취약계층인 어르신이나 장애인들도 사용하기 편리할까요? QR코드가 뭐예요?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불편하죠. 나는 안 해봤지만 저걸 갖다 은행에다 내려면 불편하죠. 은행에다 갖다 내야 되잖아요. 계좌이체가 어려우면 직접 은행에 가서 송금해야 하는데 입금 계좌도 하나은행 한 개뿐. 다른 은행에서 송금할 경우엔 수수료까지 붙는 상황이라 디지털 소외계층이 또다시 불편을 입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소외계층이 발생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나 고민 없이 바로 전면 시행 들어가다 보니까 이분들은 몇 배가 더 불편해졌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좀 세심한 배려를 덜 했다는. 심지어 대전시는 계좌 입금 여부를 양심에 맡기고 있어 돈을 보내지 않는 사람을 찾아낼 수도 없습니다. 9월 한 달간 90% 이상이 양심적으로 돈을 입금했다지만 부정승차에 대한 대책이 없어 이를 악용할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전국 최초로 현금 없는 버스를 전면 시행해 운영하는 만큼 타 시도가 본보기 삼을 수 있는 빈틈없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최근 레저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피부 미백은 여성들은 물론 남성들에게도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카이스트 연구팀이 피부에 부착하는 형태로 멜라닌 색소를 억제해 획기적으로 피부 미백 효과를 낼 수 있는 마이크로 LED 마스크를 개발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빨간색 LED 빛을 이용해 만든 미백 패치입니다. 멜라닌 생성을 위해 자외선을 쪼인 쥐의 등에 20일 동안 20분씩 붙였습니다. 피부 속 검정 점들로 보이는 멜라닌 색소가 현저히 줄어든 게 확인됩니다. 카이스트 이건재 교수팀이 피부 색소 질환의 원인인 멜라닌 생성을 획기적으로 억제하는 마이크로 LED 미백 패치를 개발했습니다. LED 빛을 이용한 효과를 최대로 얻기 위해선 광원을 피부에 초밀착시켜 균일하게 쏘이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 기기들은 LED가 띄엄띄엄 점으로 있는 데다 착용해도 피부와 간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건 가로, 세로 각각 4cm의 유연한 패치 위에 머리카락 100분의 1 두께의 매우 작은 LED를 약 1000개를 올렸습니다. 그 위에 실리카를 바르고 빛이 산란되게 만들어 패치 전체 면에서 균일하게 쏘이도록 했습니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마이크로 LED 기술들을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빛 산란 효과되는 물질을 도포함으로써 LED인데 면발광이 나오는 LED 패치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피부에 부착시키면 빛 손실 없이 침투가 가능해 미백 효과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특히 기존 치료 기기에 비해 광출력도 낮고 발열도 없어 피부 손상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존 거보다 한 소모 전력이 3분의 1 이하로 줄어서 열 발생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열에 의한 저온 화상 문제나 열로 인한 역효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면 발광 LED 마이크로 패치는 기업에 기술 이전돼 내년 3월이면 상용화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연구팀은 특히 LED 빛이 피부 미용뿐 아니라 암과 뇌질환, 수면장애 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광치료 분야를 확대시킨다는 계획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대전 서구 둔산동을 중심으로 시민 100만 명을 가청자로 삼는 소출력 FM 방송인 한밭 FM 방송이 오늘 개국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10W 이하 소출력 방송으로 주파수 FM 93.7MHz를 통해 소소한 생활 이야기와 생활 정보, 문화예술 소식, 동호회, 음악 등을 24시간 방송하며 시민들이 직접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원화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한 대전시가 지원 비율과 범위를 놓고 대전시 교육청과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최근 교육부에 제출한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요청 공문에 따르면 시는 유치원 원화 1인당 13만 원, 어린이집 원화는 1인당 9만 원을 각각 지원하되 이 가운데 교육청이 사립 유치원 원화 지원비의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사립 유치원 지원 분담 비율과 국공립 유치원 지원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조율 중인 가운데 오는 17일로 예정된 대전시와 교육청 행정협의회를 통해 지원 방법과 비율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세종시의회가 세종시 지방법원 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 대법원, 국무조정실 등에 보냈습니다. 시의회는 현재 세종시로 23개 중앙행정기관과 25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쳤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확정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가시화한 만큼 부족한 사법기능 보완을 위해 세종에 지방행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현재 세종시 반곡동 일원에 8만 489제곱미터 규모의 법원 검찰청 부지가 확보돼 있고
법원 설치를 위해 행정도시 건설특별회계 예산의 활용도 가능한 만큼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 신속히 법원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젯밤 11시쯤 대전시 전민동 호남고속도로 북대전 나들목 인근에서 6.5톤 화물차와 승용차, 승합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35살 남성과 71살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차량 통행이 일부 통제돼 1시간가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앞서가던 화물차를 뒤에서 승용차가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료 선원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태안해경은 지난 4일 밤 9시쯤 태안군 모항항에 정박 중이던 20톤급 어선에서 동료 선원 50대 B씨의 가슴과 복부를 30분 넘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사건 당일 B씨가 자신에게 비아냥거린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 안산 첨단 국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그린벨트 해제가 지난해 7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고시 이후 1년 4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대전시는 국토부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재원 조달 계획과 추가 공공기여 방안,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내용 명시 등 보완 사항을 충족시켰다며 이번 주 내로 안산 산단 그린벨트 해제 입안을 국토부에 공식 제출할 계획입니다. 시는 당초 해당 부지의 생태 등급이 높지 않고 주민 동의 여건이 충족돼 신속한 그린벨트 해제를 기대했지만 각종 보완 사항으로 협의 기간이 늦어졌다며 2026년 완공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